자, 이제 미국 얘기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중요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주요 수급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좀 전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한다라는 주를 맞이하는데 국내에서도 2분기와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ODM, 토니모리 쪽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ETF가 통과됐는데 국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상장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될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훈별 캐스터 중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가지로 준비했고요. 오늘 헤드라인으로 통해서 먼저 6가지 뉴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비중만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수급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환율이라든지 가계 대출 이 불안에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단 이틀 남았는데요. 현재 출고가가 가장 저렴한 나라는 어딘지 알아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갤럭시 링도 처음 선보이게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관심을 둬보자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주자로 SK하이닉스와 토니모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첫 번째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상장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금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36%를 초과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의 일이고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국인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은 842조 원까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31%대에 머물렀지만 연말에 32%를 초과하더니 상반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렇게 36%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인데요.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총 24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난 한 해 15조 원을 사는데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종목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조 원이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주식은 3조 6,23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 효과를 보면서 현대차가 3위 정도에 올랐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일에 금요일 장마치고 외국인의 순매수액은 무려 1조 1,800억 원, 단일가 기준으로도 이렇게 큰 숫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56%가 넘게 됐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비중 자체가 2%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주로 두 종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3.5%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가계대출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연준보다 이 하늘이 좀 더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준이 9월부터 연말까지 한두 차례 정도, 그리고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정도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좀 넘어갈 가능성까지 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라든지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치, 국내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관련돼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가 좀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정도는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미국의 연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국내도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환율이나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하기에는 약간 망설이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에 이를 만큼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율 시장 상황이 지난해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나쁘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준이 9월 이후에 한두 차례를 하느니 4분기쯤에나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무산될 가능성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금통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 그리고 폴드 6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가운데 출고가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해외 팁스터 예측 등을 종합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출시가가 전 모델 대비했을 때 $10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폴더블 시리즈는 인공지능 기능이 고도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통역 기능이 전화 기능뿐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음성 전화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3자 메시지 앱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반지 형태의 갤럭시 링을 처음 선보인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출고가는 49만 원대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능의 갤럭시 링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심박수 측정이라든지 수면의 질, 이런 관리 등이 핵심 기능으로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삼성전자 보시면서 또 갤럭시와 관련된, 또 갤럭시 링과 관련된 종목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이 삼성전자가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의 실적 시즌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이 종목의 핵심 조건으로 실적을 꼽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다수 증권가에서 추천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정된 만큼 개정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꼽은 그런 증권가도 있었고요. 수출 성적이 좋은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냉동김밥이라든지 김과 같은 이런 식품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증권 측에서 삼성생명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최근에 다이소에 입점한 토니모리 역시나 이 관련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으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언급된 기업들 위주로 또 실적에 대한 전망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금토업계에 따르면 PVR 그룹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 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 거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주요 사업과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사업 제안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부산시는 PVR 그룹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 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가운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주요 사업과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앞서서 금융당국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방식은 글로벌 투자 방향성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라든지 홍콩을 포함해서 지금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년 초부터 가상자산 ETF 거래 가능성도 짚어주고 있고요.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허가를 받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기술투자, 티사이언티픽, 위지트,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 경상북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양동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난 7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돼지 9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6번째로 확인된 양돈 농장의 확진 사례이기도 하고요. 앞서서도 경북 영천이나 안동 등지에서도 함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수본에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할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 역시나 예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긴급 방역을 함께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마들 주식시장에서 또 연결돼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팜스코 돼지고기 관련 종목이나 파루 이글벳 중앙백신 같이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